안녕하십니까. MTN 재무전문가 남기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유지가 어려울 때 도움되는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위험이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거, 상해에 대한 거,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위험.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큰 위험으로 닥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실업에 대한 위험, 이런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많은 보험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죠. 종신보험, 또 상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도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다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보험을 유지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우리가 또 가입을 그대로 유지를 해 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준비한, 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보험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무턱대고 해지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 지인의 친구분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모든 보험을 다 해지를 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암 선고를 받게 되신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더더욱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공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험을 정리를 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유지가 어려울 때 도움되는 방법들 8가지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 또 혹시나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험료 감액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를 10만 원씩 내고 갔다. 그리고 보장 금액이 1억이었다 라고 할 때 보험료를 5만 원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장 금액은 1억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데 내가 내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가지만 보장 크기는 줄였습니다. 좋은 보험을 이야기할 때 보장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보장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또 보장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장의 범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여서 크기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보장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그대로 보장을 받고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감액과는 같은 경우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는 게 차이점이 됩니다. 자, 10만 원씩 1억의 보장을 받고 가다가 보험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5만 원으로 줄였어요. 보장 금액이 줄어들어서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감액이었다면, 감액 완납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그 차액에 해당되는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납으로 납입을 마쳤기 때문에 감액 완납은 감액과 달리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보장의 크기는 줄어들지라도 감액 완납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보험을 없애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방법입니다. 연장정기 제도. 말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10만 원씩 보장금액 1억을 가지고, 그리고 보장 기간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간은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보장 금액 1억은 그대로 가되 종신 보장이 아니라 60세, 70세, 80세로 보장 기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보험료를 완납 처리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장의 크기는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장정기제도라는 것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을 하는 데 있어서 10만 원씩 쭉 납입을 하고 가는데 일정 기간, 대략 2년 또는 3년이 지나고 나면 납입을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2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20만 원, 30만 원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납입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납입해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경우에 중도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유니버셜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납입 중지 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이나 3년이 지난 일정 시점에 내가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납입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장성 보험은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사망에 따른 위험보험료가 계속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나는 납입을 중지를 했는데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그러면 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내가 납입 중지를 요청한 시점까지의 현재 상태에서 쌓여있는 해지환급금 부분에서 최소 위험보험료 또 최소 사업비를 매월 대체보험을 하는 겁니다. 대체를 해서 나는 납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은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가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납입을 계속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납입 정지를 한 시점까지 쌓여있는 해지환급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최소 대체보험료가 계속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즉 해지환급금이 바닥이 되는 상황까지 갔다 그러면 그 보험은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내기로 했던 보험료가 있다면 약간 줄여서 최소로 나가는 대체보험료 이상 정도만 유지해 준다 그러면 기간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좀 다르지만 5년 정도가 지나면 1회에 1년 정도에서 3년 정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납으로 가입했다라고 하면 유예된 기간만큼을 나중에 다시 납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유지해가는 방법이 되고요. 또 보험사에 따라서는 내가 폐업을 했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어떤 병원에서 입원을 한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납입을 중지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자, 다음 기능 살펴볼까요? 보험계약 대출제도입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낸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대출이니까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부분적인 상환을 해도 되고 일시 상환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환은 다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장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장 기간이나 보장의 크기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중도 인출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중도 인출을 하는데, 중도 인출하는 것도 내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중도 인출 시점의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1년에 12회, 보험사에 따라서는 1년에 4회만 가능한 그런 보험사도 있고요. 그리고 인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고 수수료가 일부분 발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납입을 해 나가고 보장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조금 전에 유니버셜 기능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가 내지 않았을 때 월대체 보험료가 산정이 돼서 매달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대체 보험료가 나가면서 보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실효 상황
2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장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을 실효라고 하는데, 실효 상황이 됐을 때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매월 그 해당 보험료만큼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를 해가면서 보장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전부 바닥이 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의 대체 납입은 할 수 없다라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료와 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금저축보험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매달 내가 30만 원의 연금저축보험료를 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 내가 30만 원의 보험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감료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감료라고 하는 건 감액과 달라서 감액은 해지가 되는 거라서 그 차액만큼의 해지환급금이 발생되는 거지만 감료는 해지가 아니라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기능으로서 보험료를 내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료의 수준은 보험사별로 많이 다릅니다. 30만 원씩 내던 것을 3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 2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5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에서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가 있어서 보험을 유지해 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 가입한 것을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하고요. 보험사에 가입한 것을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증권사에 가입한 것을 연금저축 펀드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약정된 기간 동안에 매달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는 자유납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납입을 하지 않아도 해지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감료를 하는 것조차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연금저축 펀드로 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매월 적립이 아니라 거치식으로 운영해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유지가 어려울 때 도움되는 방법들 8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시점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 대출이라든지 보험계약 중도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내가 활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변액상품의 경우라면 대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쌓여있는 농구공의 적립금이 농구공 상태로 그대로 가면서 내가 돈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중도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농구공이 테니스공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인출해서 또는 대출해서 사용한 건 똑같은데 그 시기가 주가 상승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농구공이 굴러서 가는 수익이 더 크다면 굳이 중도인출을 통해서 테니스공으로 해서 어렵게 가도록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되는 방법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의를 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게 가입하고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보험, 어렵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해지하지 않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끔 우리 남기현 재무전문가님 특강 듣다 보면 어느새 정말 우리 삶에 대한 건강검진을 참 이토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나 싶으면서 의사 선생님을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네, 정말 여러분의 돈을 부탁할 만한 내 돈 부탁해 전문 재무전문가셨습니다. 정말 보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험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보장은 유지하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고 적용하실 땐 반드시 전문가분과 상의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02-2077-6248, 2077-6248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